하지만 이 자리를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또 급하게 상승이 나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아까운 자리였는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타점은 맞아요. 오늘 음봉 캔들이 나왔음에도 외국인은 들어왔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온 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준 투자자가 이 타점으로 5억 빛을 다 갚았죠. 그만큼 위력이 있는 타점이라서 부자의 사원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사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역시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부자의 사원 채널을 시청하시고 대가들의 기법을 적용해서 약 보름 만에 450만원 수익을 내신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450만원이면 그래도 상당히 큰 수익을 내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노력의 성과일 것이고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역시 수익을 내신 분들을 비롯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부자의 사원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역시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4일 만에 40%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풍산이라는 종목과 강세장 속에서 수익 인증에 포모를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한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풍산이라는 종목은 6월 10일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횡보 후 장대 양봉을 뽑은 모양, 평소 대비 월등히 많은 거래량, 거래대금은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이 강조하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차트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상위 20개 종목을 보지 않더라도 조건 검색식이나 키움증권 0161 특이 종목 신고가 창을 통해서도 쉽게 발굴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종목을 잘 골라도 타점을 잡고 실행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확신이 없을 수 있고 경험이 없을 수 있고 또는 이런 타점에서 크게 당해본 경험 등으로 생각이 많아 선뜻 매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풍산이라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 있었는지, 급등 이전의 차트의 흐름과 수급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대가 고수들이 강조하는 타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었고 이후 어떻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지 등을 시간의 순서대로 또는 의식의 흐름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최근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왜 나는 이렇지? 라는 포모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포모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솔루션까지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 깜짝 실적 전망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동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 주가 사상 최고가 경신할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차트 수급을 볼 거고요. 풍산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사실 실적이 대단하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24년도 최고 실적을 찍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해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지금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풍산 같은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 재료도 가지고 있고 수급도 좋고 역사적 신고가를 강력하게 돌파해줬고 수급도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풍산
풍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게 상승세가 나왔다가 윗꼬리에 맞으면서 조금 눌렸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 매수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권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풍산도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 오늘 윗꼬리를 달았지만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고요. 자, 지금 보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를 지금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급하게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간의 조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전고점을 조금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다 라고 하면 이거 진짜 심상치가 않다. 추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상방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꺾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상방 의견으로 가야 되겠죠. 너무 높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 너무 높으니까 이제 겁먹어야 돼. 물론 그런 마음도 한편에는 가지고 있는 게 좋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틀린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일은 모른다가 정답이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수급 이런 거 참고하면서 추격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조심조심 대응을 하고 설사 추세가 꺾여서 내 수익이 좀 줄어든다라고 해도 거기에서 또 너무 실망할 게 아니라 장세가 바뀌면 거기에 나름 또 기회가 포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평소 하시던 대로, 평소 하시던 수익화 모델대로 내가 만약에 어떤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장세에서 많이 연습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향후에 또 분명히 이런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안 올 것 같아도 또 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어땠나요? 증시 분위기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기회가 많았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해서 여기에서 대시세 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장세가 굉장히 변동성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게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 그 기회를 계속 꾸준하게 노려가자라고 해서 그 시장의 파도의 흐름에 맞게 내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번 기회가 정말 끝인 것처럼 내가 여기서 뭔가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소대로 하셔라. 조심조심해서 하셔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좋겠다. 운때가 맞으면 크게 수익이 날 거고 그게 올 때까지 좀 꾸준하게 살아남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매수를 참을 수 없는 또는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면 그리고 또 다 올라가요. 풍산입니다. 차트 어땠나요? 우리 이미 다 이야기를 나누었죠. 횡보 후에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뽑았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 외국인이 연속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이 주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재료 어땠나요? 향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실적도 좋았고요. 시황 어떤가요? 방산, 철강 섹터 좋았습니다. 실적 이미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장대 양봉 뽑았을 때 그 다음날 대체 거래소에서 추세 죽지 않은 거 확인하고 일단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을 노려보려고 했지만 바로 날아갑니다. 자, 풍산 말씀드렸죠. 초반에 대응하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고 음봉 캔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더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풍산입니다. 풍산 여러분들 우리 계속 공부를 했던 종목이고 지금 오늘 여기 타점 거래량이 마르는 사실 음봉 캔들 타점이거든요. 이 타점은 한번 노려보는 것도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맞다라고 하신 분들은 비중을 너무 크게 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이 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풍산을 노려볼 수 있었을 거고 풍산을 대응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풍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 현재 방산 게다가 풍산은 철강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복합 재료를 가지고 있고 뉴스에서는 풍산이 아직까지도 너무 저평가 가격이다
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수 제시실이 부합하는 종목들은 이런 자리를 놓치면 물론 여기에서 무조건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또 급하게 상승이 나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아까운 자리였는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타점은 맞아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음봉 캔들이 나왔음에도 외국인은 들어왔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온 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풍산 같은 경우에 차수 제시실이 모두 부합한다.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거감 짜름에서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자리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음봉 캔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향후의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으로 그리면 좋은데 보통 풍산 같은 힘이 있는 종목들은 5일선을 타면서 10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 여기 타점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24% 수익을 누릴 수 있었고 이 타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연습해 보신 분들은 이 타점의 소중함을 아마 아실 겁니다. 김영준 투자자가 이 타점으로 5억 빛을 다 갚았죠. 그만큼 위력이 있는 타점이라서 비중을 실어도 이런 타점은 조금 자신감 있게 실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타점에 대해서 위력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타점에서 매수 잘 해서 지금 수익을 잘 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D&D 파마텍은 어땠나요? D&D 파마텍도 이 자리 역사적 신고가의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이었습니다. 이 타점에서도 기계적으로 매수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약 7%가량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무지성으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무지성 매수란 생각하지 말고 생각 없이 그냥 매수해라. 기계적으로 매수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라는 건 입력된 규칙과 원칙과 기법에 따라서 실행만 하는 겁니다. 이때 감정, 고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자신만의 원칙, 기법, 수익화 모델을 만들기 전까지는 수없는 고민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감정에 크게 지배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익화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즉 수익화 모델에 자신감이 붙는다면 수익화 모델로 수익이 나는 걸 직접 체험하고 꾸준히 그것으로 투자했을 때 손실보다 수익이 월등히 크다는 걸 직접 체험하면 우리는 그 모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모델을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할 때 잡념이나 걱정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손실이 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손절을 하지만 결국 꾸준히 그 기법대로 매매했을 때 그 손실을 넘어서는 수익이 날 것이라는 확신과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작은 손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중 조절도 잘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은 종목, 풍산 같은 위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더 크게 비중을 실을 수 있고 그게 아닌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D&D 파마텍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비중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단 D&D 파마텍은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여줘야 되고 풍산 같은 종목들은 비중을 이런 식으로 더 실을 수 있는 거죠. 비중을 똑같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하다 보면 엇박자가 날 수도 있어요. 풍산은 너무 높아 보이니까 작게 베팅하고 D&D 파마텍 같은 물론 이런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크게 베팅하고 그것도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나중에 잘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호동 님이 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적으면 인생에서 실수를 하고요.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인생을 망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생각은 실행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행해야 하는데 행해야 할 때, 해야 할 때에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이 있다라는 건 확신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확신이 없다라는 건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경험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경험이 충분히 쌓이면 되려 생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압축되는 거죠. 확신이 없다라는 건 자신의 책임하에 실행해 본 경험이 적다라는 겁니다. 경험을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하는 것과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또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자의 선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 생각은 어떻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봐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좋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비중 베팅을 세게 하고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을 베팅하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때 지금 초반에 많이 고민하고 연습하고 고뇌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생각, 고민, 착각, 걱정, 분노, 고통, 좌절, 수많은 손실, 급락, 점 하한가, 개파락 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남의 말이 아닌 수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내린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을 고스란히 나의 책임으로 돌려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에 생각을 정리하고 원칙을 정해서 자신감 있게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설사 자신감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밖에 없다. 나는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만 남게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다 쓸모없다라는 걸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물론 쓸모없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죠. 불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결국 무지성 매수, 기계적 매수, 아무 생각, 고민, 걱정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많은 생각, 고민, 걱정을 해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굳이 그런 생각, 고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멤버십 3단계까지 듣는 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운 대로 행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멤버십 3단계에서 행하고 있는 기법들은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이미 행하고 있고 그것으로 수익을 정말 크게 냈고 검증된 기법입니다. 그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대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경험이 없으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해야 되나? 너무 높은데? 이거 될까 안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비중을 줄여서라도 해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해보니까 진짜 되네. 그럼 다음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보고 수익이 쌓이고 자신감이 쌓이고 이게 정말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고수들이 말해준 정말 그 주옥 같은 기법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급등주 쫓아가고 그러면 이상하게 습관이 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같은 장세에서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수익한 모델을 원칙대로 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가 아니라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그러면 그 기법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면 제대로 된 실행이 되지 않죠. 하지만 기법이라는 건 원래 맞고 틀리고 그러는 게 기법이에요. 하지만 그 기법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 시장에다가 적용을 해야 잘 맞는 거죠. 지금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법들이 뭘 해도 사실은 잘 맞는 시장입니다. 워낙 화랑장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약세장에서 이런 기법을 연습하는 것보단 강세장에서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경험이 많든 간에 적든 간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시다. 잘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심을 품으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지금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거죠. 경쟁력 있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써놨죠. 항상 기법이 잘 먹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기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수대가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시장 장세라도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 맞는 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시장이 선사하는 수익에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장에 맞춰가야 됩니다. 자, 아마 풍산 사례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비중을 크게 싣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 풍산을 놓치고 다른 종목에 집중해서 아쉬워하는 분, 풍산을 크게 매수한 후에 작은 수익에 만족하면서 빨리 익절해서 후회하는 분, 풍산이라는 종목이 눈에 확 들어와서 거감짜름 캔들에서 크게 베팅해서 지금 큰 수익을 낸 후에 기법에 대한 확신을 더해 가시는 분 등 다양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경험은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거고요. 이 풍산이라는 종목으로 지금 현재 크게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이 과정을 분명히 거치신 분들일 겁니다. 아니면 어떤 재능이라던가 운이 작용해서 이 기법이 그냥 나랑 뭔가 운명적인 만남처럼 보이는 거죠. 역사적 신고가의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은 내 어떤 운명적인 타점이야. 그러면 강하게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정말 이거 내 기법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기법만 사용을 하시겠죠. 근데 이것도 장세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먹힌다고 모든 시장에서 모든 상황에서 약세장, 강세장 따질 거 없이 잘 먹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풍산 여기에서 1차 목표 수익률 달성했으니까 팔아야 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경험값이죠. 여기에서 아니야. 이거는 버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아니야 이건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클로벗이라는 종목을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경험이죠. 클로벗 맞아 이렇게 움직였지. 굉장히 횡보하다가 좋은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마르면서 상승 양봉 캔들이 나오다가 다시 거래량 붙으면서 상승 양봉 캔들, 상승 반등 양봉 캔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면 5일선을 타면서 조금 횡보하다가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다시 갭으로 떠서 또 상승했어요. 지금 여기 부분이죠. 또 상승, 여기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초반. 그리고 나서 또 상승해서 5일선, 11선 지지받고 살짝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또 크게 이런 식으로 대시세를 뿜고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받다가 또 뿜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요 캔들 자리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초반에 익절한 사람하고 지금 여기까지도 버티는 사람하고 물론 여기에서 어떤 굉장히 큰 수익이 난 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여기에서 매도한 사람보다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수익률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클로벗 같은 경우에도 시대 중심적 성격의 섹터였습니다. 로봇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풍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어느 정도 횡보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 내일 또 갭으로 뜬 다음에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팔지 말고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황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또는 21%가 이미 수익률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21%로 줄어들면 그때 1차 익절하고 나머지 잔량 운용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여기에서 매수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 안 할 거니까, 무서우니까, 너무 높아 보이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초반에 대응한 사람이에요. 초반에 대응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 종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대응한 사람은 누굴까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경험이 있고 이 캔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급등 나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아쉬운 자리인지 아실 거다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확신을 갖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확신인 거지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닌 상방 의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에서도 하락이 나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마음속 깊이 알고 하락이 나와도 내가 대응하겠다. 그런 확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풍산이 좋은 공부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D&D 파마텍조차도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만큼 시장 장세가 좋고 이런 장세에서는 거래량이 마르는 신고가의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 근데 수급 확인해야 되죠. 수급 확인해서 그런 타점 여러분들 계속 연습을 기계적으로 하시고 이게 이제 안 먹히는 장세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점점 비중을 줄이고 다른 기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수익화 모델에서 제시한 10개 중에 또 약세장에 잘 먹히는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기법으로 다시 또 수익 내고 그렇게 장세에 맞게 꾸준하게 연습해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분명 언젠가는 굉장히 큰 인생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계속 인생 수익을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좌가 점프업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하시고 노력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4일 만에 40% 수익, 상승 모멘텀이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풍산입니다.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이고 차수 제시실이 모두 부합했다. 완벽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조건에 부합했고 역사적 신고가, 거래량, 실적, 시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건 아니고 5일선을 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오늘 40% 4일 만에 40% 원웨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익절을 그냥 40% 상승이 나왔으니까 익절한다? 아니죠. 익절에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대로라고 하면 수익화 모델 원칙에 따르면 1차 익절은 21% 수익에서 합니다. 하지만 저번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보통 이런 종목들은요.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요 두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죠. 여기에서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을 뽑았습니다. 자, 이런 캔들을 우리는 상승 양봉 반전 캔들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랬습니다. 더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걸 왜 잘라내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익절을 하느냐 21%가 됐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익절하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21%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익 난 거에서 떨어지면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제가 써놨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나름 적절할 수 있는데요. 2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르기보다는 21%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한다라는 전략으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풍산을 익절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신용한도 초과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신용한도 초과라는 건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이 달라붙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적정 수준으로 온 게 아니라 너무 과합니다. 자, 세력은 개인 투자자와 함께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력을 욕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력 입장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세력도 다 직장인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신용한도 초과가 걸린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일 수 있어요. 게다가 빚을 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타 세력들이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높은 가격에 샀는데 다 팔아요. 그러면 손해가 세력 입장에서는 막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용한도 초과가 걸리면 세력 입장에서는 더 매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신용한도 초과가 걸리고도 추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경험해 보시면 좋아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신용한도 초과가 걸리면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40% 이상 상승세가 나온 것도 굉장히 급하게 상승이 나온 건데 거기에 신용한도 초과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익절해주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신용한도 초과 그리고 또 단기 과열이 걸렸을 때
단기 과열이 걸려도 일부 보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단기 과열 걸리면 보통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든요. 버티거나 아니면 살짝 눌리거나. 그런데 단기 과열이 걸렸음에도 막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일부 익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과열이 걸렸는데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그 단기 과열이 풀리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 주면은 적절하게 익절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신용한도 초과가 걸려도 단기 과열이 걸려도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약간 테마 성격의 종목들이고 지금 현재 풍산 같은 경우에는 시대 중심적 성격의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원웨이로 상승이 나올까? 그것도 조금 의아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1차 목표 익절은 21%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강한 시황, 모멘텀이 작용하면 좀 더 느긋하게 매도하는 게 적절해요. 하지만입니다. 단기 과열 또는 신용한도 초과라면 일부 매도, 익절이든 손절이든 이런 추가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내가 1차 목표 익절가 21%다 라고 하지 마시고 1차 목표 익절은 21%가 맞지만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고 매수 타점인데 매도할 이유가 없다. 이것도 예전에 우리 특강 영상에서도 제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점은 분명히 매수 타점인데 내가 21% 수익, 목표 수익 찍었다고 매도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100%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천천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강한 모멘텀과 강한 시황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여기도 써놨던 것처럼 느긋하게 하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거가 뭐다? 단기 과열, 신용한도 초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딱 봤더니 굉장히 급하게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럼 딱 봤더니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한도 초과가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보고 있다라고 하니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 꼬리로 또 버티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아래 꼬리로 누가 말아 올렸으니까 그러면 이 아래 꼬리의 저가를 종가가 이탈하면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3분봉 캔들을 봤을 때 3분봉이 굉장히 상승세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긴 윗꼬리로 마감이 되었죠. 3분봉이. 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 캔들 보고 판단을 내렸는데 더 강력한 거래량으로 대량 윗꼬리 캔들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긴 윗꼬리 캔들이 나왔어요. 자, 거래량이라는 건 캔들의 신뢰도를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가 고수들이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캔들로 판단을 했어도 이제는 이 캔들이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이 캔들로 봤을 때는 세력이 아래에서 받쳤다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여기에서는 세력이 털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캔들의 신뢰도가 더 높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캔들에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수익률 40% 정도에서 일부 익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또 가져가자. 여기에서 다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산 같은 종목들은 또 신용한도 초과가 풀릴 수 있고요. 살짝 눌렸다가 또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긴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챙겨놓고 나서 저점에서 또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자, 풍산을 우리가 여기 거감 자름에서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상승 모멘텀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멘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어떤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는 추진력이다, 가속력이다,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추세라는 것도 물리학에서 넘어온 개념입니다. 추세라는 건 관성입니다. 어떤 물체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이려는 그 성질이고 모멘텀이라는 건 가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가는 게 더 빠르게 가고 강하게 가고 이런 걸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상승 모멘텀이란 가격이 계속 더더욱 상승하려는 그 추진력, 가속도, 힘을 말하는 것, 그 추세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차수 제시실에서 여러분들 모멘텀을 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료다.
재료가 바로 향후에 추진력과 가속력과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개인의 어떤 사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제가 근거를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차트라는 건 무엇이냐? 차트는요, 과거의 자료입니다. 차트가 뭐 정배열이고 뭐고 그건 어떤 그런 판 정도 깔아놓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추진력과 가속도와 힘이 발생될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그 정도예요.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재료, 그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는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죠? 아무리 정배열의 200일이평선 뭐 장대 양봉 이래도 금방 그 다음날 갭으로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수급은 어떤 건가요? 수급은 과거의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수요일 뿐입니다. 아무리 수요가 굉장히 좋아도 와장창 무너질 수 있어요. 자, 시황도 마찬가지예요. 시황도 이 재료, 어떤 추진력, 가속력, 힘, 추세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판입니다. 형세입니다. 시황이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이 재료의 힘이 약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자료일 뿐이에요. 향후에 이 실적이 더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어떤가요? LG생활건강은 지금도 굉장히 운용이 잘 되고 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향후에 안 좋아질 거야. 이제 향후에 중국 시장이 끝났어라는 그 재료, 추진력, 가속도, 힘을 잃어버리니까 주가는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꾸준한 실적과 펀더멘털, 좋은 펀더멘털 내재 가치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재료가 약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폭발적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뉴스다, 재료다라고 레리 윌리엄스가 말했어요. 레리 윌리엄스는 60년의 연구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레리 윌리엄스가 상승의 원동력을 찾고 싶어 했겠습니까? 연구하고 차트일까? 아니야, 차트 아닌 것 같아. 수급일까? 수급도 너무 변덕이야. 시황일까? 실적일까? 다 아니었다라는 거죠. 뉴스였다.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따라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 재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재료가 있는 주가 상승 또는 실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재료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차수 제시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료와 시황이다라고도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니, 시황도 차트나 수급이나 실적처럼 과거의 어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재료만 중요하고 차트, 수급, 시황, 실적은 안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죠. 다 중요한데 그만큼 재료가 더 중요하다,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 5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시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 바로 이게 성어사설에서 나오는 문구 때문입니다. 자, 모든 세상사의 일은 첫째는 형세요, 둘째는 운이요, 셋째는 옳고 그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제가 많이 들은 예시죠. 이순신 장군님이 13척의 배로 100척의 일본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는 100척의 일본 군대가 이겨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운도 따라줬겠지만 형세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 올동목이라고 하죠. 거기에 어떤 그 형세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형세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형세다. 그래서 시황을 중요하게, 많은 투자 대가들도 시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게 바로 시황이다. 옳고 그름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운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시황이다. 그래서 시황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료 보고, 시황 보고, 차트, 수급, 실적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조금 더 어떤 주가의 어떤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모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모라는 건 남들은 돈 버는데 나는 잃고 있거나 또는 나는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 그냥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있거나,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저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살짝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포모를 느끼는 게 나쁜 걸까요, 여러분들? 자, 포모는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느끼지도 않아요. 포모를 느끼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모를 겪지 않은 고수 대가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들도 초보일 때 분명히 돈을 잃고 있고 수익을 짧게 실현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 역시 돈을 못 벌고 있었을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포모를 분명히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겪고 나서 지금 몇 억씩 벌고 있는 거죠. 남들이 돈 번 게 부럽고 배 아픈 건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걸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본능을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가 고프다라고 해서 내가 왜 배고픈 감정이 들지? 왜 배고픈 느낌이 들지? 자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죠. 자,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실 되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6억 벌면 나도 6억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정말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기법과 비법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똑같이 했던 겁니다. 했던 걸 그대로 수익화 모델로 계속 자기가 하다가 시장 분위기랑 자기 기법이랑 맞아떨어져서 큰 수익을 냈던 거죠. 자,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모를 느끼는 이유는 지금 기회를 내가 놓쳤고 다음엔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포모를 느끼는데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포모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회가 항상 있을 거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는 사람들이죠. 관찰하시다 보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께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는 항상 있었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기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들, 계속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포모를 느끼지 않고 되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한국전력만 해도 그렇죠. 분명히 타점을 줬어요. 지금 전황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로 수익 인증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도 두산에너빌리티 타점 이후로도 기회가 없었냐 이 말이죠. 아니죠.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전력 분명히 기회였다라는 거죠. 몇 번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봤다라는 거죠. 중심을 잡고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50일 이평선에서 지금 여기 빠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좋은 손익비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51선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51선 기법이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한국전력은 51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을 대응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마 그냥 쳐다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쳐다보고 놓치고 후회하고 땅을 쳐야지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한국전력 놓쳤다. 손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냥 한국전력 그냥 했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기는 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봤다. 근데 놓쳤다. 애매하게 보고 그냥 한국전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딱딱 우리가 계속 51선 기법을 중심으로 수급을 중심으로 계속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놓친 사람이랑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놓친 사람이랑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전력 타점 이상적인 타점을 줬어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자, 한국전력에서 여러분들 포모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타점,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 기회가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기회는 그 장세 분위기에 맞게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분명 상승장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분명히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않고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땐 자신의 수익화 모델에서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기회가 아니든 맞든 간에
그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내가 수익화 모델로 삼았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대응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수익화 모델이 없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장세는 연습하기 너무 좋은 장세예요. 자, 몇 억씩 지금 버는 사람들, 몇십억씩도 버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0억, 200억 버는 사람도 이 시장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고생 1도 안 하고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돈을 벌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분명 시장에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꾸준하게 자신의 기법 수익화 모델을 관철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 수익화 모델이 계속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비중을 줄여서 대응했겠죠. 그래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익화 모델이 계속 수익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수익을 담보로 강하게 베팅하고 더 강하게 베팅하고 그러다 보면 몇 억이 벌려져 있고 10억이 벌려져 있고 100억이 벌려져 있고 돈을 쫓아간 게 아닙니다. 돈을 쫓아간 게 아니라 자신의 규칙을 쫓아간 거예요. 추세를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따라 들어온 거죠. 돈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계속 그냥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죠. 내 기법하고 시장이랑 맞아 떨어지니까 계속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을 담보로 더 자신 있게 비중 베팅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다가 그냥 몇 억씩 버는 거예요. 하다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억, 수십억씩 그냥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게 여러분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 정도로 들어온다고. 그걸 하시려면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꾸준히 기회를 줘요. 너무나도 또 운이 좋은 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방산, 지금 K방산이 최고다. 화장품, K화장품이 최고다. 음식료, 지금 삼양식품 난리가 났죠.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농심에서도 일을 낼 수 있죠. 풀무원에서도 일을 낼 수 있죠. 중소기업도 일을 낼 수 있죠. K-팝은 어디가 대장인가요? 우리나라를 따라올 데가 없어요. 지금 미국 시장도 물론 미국 시장도 훌륭한 시장이지만 아이돌 문화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BTS가 세계 1위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거죠. 고평가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저평가된 시장이에요. 아직 국장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회를 제공할 거고 우리나라 더 성장할 거고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 장세에 맞게 기회는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죠. 폼물을 안 느껴도 괜찮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할 일은 연습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나중에 더 기회가 분명히 또 올 거니까 나중에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많이 보고 듣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수익화 모델을 만들고 가다듬고 관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시장과 종목을 보는 안목이 길러진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비중 베팅이 가능해지고 그런 장세를 만나게 되고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 이제 눈에 막 들어오고 그렇게 부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몇 억씩,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버는 투자자가 분명 될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분명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더 잘하고 싶어. 나는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어. 그럼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매일 들으세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여러분들 내가 정말 실력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거 많이 드릴 겁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하세요. 그리고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분명 성과가 나올 것이고 저는 수익보다도 여러분들이 성취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내가 정말 이거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되던 게 나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정말 이걸 한번 느끼시면 그때부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거고 삶의 의미가 될 거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간, 더 나아가 가족의 근간, 더 나아가 여러분들 가문의 근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근간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꾸준히 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고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대신에 내가 조금 더 열의를 갖고 헌신해 보겠다라고 하면 많이 하시면 됩니다. 많이 공부하고 강의도 한번 다 들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하다 보면 안목이 늘어납니다. 감이 예리해져. 여러분들만의 그 감이 굉장히 예리해진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많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한 사람 이길 수가 없다라고 대배우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을수록 자세히 봐라. 패자는 어떻게든 자기가 패한 원인을 알아내야 한다. 패자는 억울함과 분함 등 온갖 감정으로 괴롭다.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복귀하기란 사실 힘들다. 패자가 된 날의 복귀는 몇 갑절 더 힘들다. 그건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덤덤해 보이겠지만 속은 너무 따갑고 쓰라리다. 후로 봐도 기사들은 도인이 아니다. 그저 괜찮은 척하는 것일 뿐 전혀 괜찮지 않다. 이세돌은 2001년 LG배 세계 기왕전을 놓고 이창호와 대결했을 때 먼저 두 판을 이겨놓고도 내리 세 판을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그때 그는 17의 어린 나이였지만 덤덤한 모습으로 복귀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소리내 울었다고 한다. 가끔 복귀도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뜨는 기사도 있다. 관전자는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10중 8구 눈물이 쏟아져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다. 복귀는 분명 괴롭다. 하지만 우리는 복귀를 해야 한다. 복귀를 해야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복귀를 잘해두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좋은 수를 더 깊이 연구하여 다음 대국에 활용할 수 있다. 승리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 복귀는 이길 준비를 하게 해준다. 복귀는 바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승부의 세계에서 복귀는 기본이다. 자신이 실수하는 장면, 치부를 반복해서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승부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승리는 오직 실수를 인식하고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얻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에 있어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